제조기업의 물류비 계산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사례로서 기업 전체 물류비 산출 과정을 같이 하고 거점별 모델별 산출은 별도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물류비 자료를 인식하는 방법, 물류비 집계하는 방법, 사례 기업의 물류 현황, 물류비 산출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비 자료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수작업, 일부 전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산출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이나 생산성 분석을 지시해서 보완하면 됩니다. 물류활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회계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예산 대상별로 식별하고 입수하는데 해당 기업의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세목별 물류비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별 물류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물량 자료, 업무 자료의 종류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물류비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이나 재고의 부담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기회 원가에 관련 자료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물류 부분에서 적절하게 관련 자료의 수정, 보완을 함으로써 계산상 또는 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비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기능별, 세목별로 코드화해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류비 산출을 위한 코드화를 할 때 일반적으로 4자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첫 번째 자리는 영역별 구분에 대한 코드입니다. 1000 조달, 2로 시작하는 부분은 사내 물류비, 3으로 시작하는 코드는 판매 물류비, 또는 리버스 물류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4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코드 4자리 중 두 번째 숫자는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은 운송비, 2번은 보관비, 3번은 포장비와 같은 순으로 코드를 부여하면 되고 세 번째 자리의 코드는 자가냐 지급이냐로 구분할 수 있고 물론 이 회사 나름대로 코드를 부여해도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 사례를 설명드리는 양표입니다. 네 번째 코드는 재료비냐, 인건비냐, 경비냐를 표시하는 코드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류비 계산을 위한 코드화를 진행한 것을 사례를 들면 영역별은 판매 물류, 기능별은 운송비, 자가냐 위탁이냐에서 자가 노무비의 경우를 코드화하게 되면 3, 두 번째 자리 기능 운송 1, 자가 1, 노무비 2 이런 방법으로 코드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물류비 자료의 집계 과정입니다. 단계 1. 규정된 양식에 따라 각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단계 2. 요청한 자료를 검토, 수정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계 3에서는 기본 모델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고유 코드에 대응하는 코드를 가진 자료를 집계표와 각 부서에서 보내온 자료를 찾아 집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부터는 해당 부서에 요청할 정보 사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물류비 자료를 집계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의 사례입니다. 각 부서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때는 물류 작업의 정의를 미리 조사 결정해서 각 부서에 설명회를 하는 등으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물류비 산출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류 작업의 정의는 보강비 2강에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서 경기, 대구, 광주로 구분한 것은
사례기업의 공장과 물류센터가 있는 지역입니다. 각종 경비, 세목별로 분류하기 위한 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수선비, 복리후생비, 포장비, 유류비, 차량 유지 보수비 이런 부분이 경비 중에서는 특별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명세서 중 수출 물류비에 대한 내용이죠. 수출 제비용 중 해상 운임, 육상 운임, 항공 운임, 보험료, 지급 수수료 중 용역 수수료를 점검합니다. 차량 운반고에서는 지게차, 견인차, 운해 운반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와 특히 미상각 잔액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미상각 잔액은 시설 부담 이자를 계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건물에 대한 자료도 감가상각비와 미상각 잔액이 필요한데, 감가상각비는 물류비, 미상각 잔액은 기업 원가를 산출하는데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전기말 재고와 단기말 재고를 같이 요구하는 것은 평균 재고 금액을 기준으로 재고부담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류비 산정 지침에서는 기말 재고를 기준으로 시중금리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나 기업에서 실무적으로는 평균 재고를 기준으로 기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CM팀 요청 자료입니다. 영역별 인원과 장비 보유 현황의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환경관리팀 요청 자료입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물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고, 생산관리실 요청 자료는 사내 물류에서 하역이나 포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물류센터 관리팀 요청 자료로는 물류센터 자체의 상각비라든지 미상각 잔액의 자료가 필요하고, 물류장비 보유 현황을 통해서는 사용 연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료비로 계산해야 하는지, 제세 경비로 취급할 건지에 대한 구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팔레트와 렉에 대한 상각비, 보험료, 화재 보험료라든지 중대재해배상보험이라든지 지게차 보험 등이 있겠죠. 구매팀 요청 자료, 구매팀은 조달 물류에 해당하죠. 수입 해상 운송비, 수입 보험료, 수입 부품 재료비, 통관 비용, 추정 비용을 통해서 조달 물류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 요청한 자료들이 입수가 되면은 물류의 관리 목적에 따라서 기능별로 집계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이 표에서처럼 자사지불이냐 사사지불이냐, 자가 물류비 중에서 재료비, 인건비, 공공서비스비, 유지관리비, 일반 경비를 구분해서 어느 세목에서 관리의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집계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사례 기업의 물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컨디셔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서 경기지역의 본사 및 공장, 대구와 광주의 물류센터를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매 물류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공장 창고에서, 충청, 호남권은 광주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영남권은 대구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류센터까지는 본사 차량이 운송하고, 고객까지의 배송은 3자 물류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순환기본법,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따른 회수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익 현황으로는 매출액 3,282억 2,800만원, 제조원가 2,431억 5,500만원, 영업이익 84억 1,100만원, 재고자산으로는 평균 재고입니다. 원재료 182억 2,800만원, 완제품 228억 2,800만원의
평균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 분장 내역입니다. 각 부서별로 조달, 사내, 판매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물류 부서의 경우에는 조달과 운송, 배차 및 인원관리, 완제품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달과 판매에 대한 배차 비율은 2대 1의 비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조사표입니다. 기능은 운전기사분, 생산은 하역부문과 보장부문 인원에 해당합니다. 사내물류죠. 작급은 3개월 미만 임시고용직과 필요시마다 영역을 사용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나 평균 계속 근무 인원으로 산정하였고 각 부서의 물류 업무를 하는 인원만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 연간 인랑 인건비입니다. 복리후생비를 인건비로 계산하는데 물류비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서 복리후생비 중에 임금성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직급별로 추가해서 산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입니다. 고정자산은 건물과 차량 시설로 나누어서 자료를 입수했는데 내용 연수와 미상각 연수를 표시함으로써 감가상각비 계산과 기회 원가 계산에 활용하고자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자재 창고냐, 생산이냐, 물류센터 1, 물류센터 2 각각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리한 표입니다.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계정 과목별 비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분류에서 영역과 기능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생산은 사내물류비에 해당하겠죠. 긴급자재 발생 시 운반 비용 및 컨테이너 운반 비용인데 3자 물류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류팀에서 지불되고 있는 비용, 물류센터 1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들, 물류센터 2, SCM팀 경영정보실의 경우에는 편의상 조달, 사내 판매 물류 영역에서 1대1대1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배분을 하고 폐기물비와 자원순환 기본법 등에 따른 회수비에 대해서는 전액 전문 물류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기회 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가중평균이자는 6%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물류비 산출입니다. 세목별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정리를 하면 재료비에는 운송, 보관, 포장에서 발생을 하였고 각 부서별로 인건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코드화해서 입수한 사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매는 물류관리비, 자재는 조달 보관비, 생산은 사내 하역비와 같은 영역별 구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코드화해서 집계한 사례입니다. 기회원가 산출을 위한 재고 부담이자와 시설 부담이자를 산출한 사례입니다. 앞의 페이지와 동일하게 시설 부담이자를 계산하는 과정인데 이 시설 부담이자를 산출할 때 비고란에 보시면 이 영역과 기능을 같이 표기하거나 코드화를 함으로써 물류비 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물류비가 집계가 되면 기능별 물류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먼저 운송비는 자가냐 위탁이냐, 자가에서도 재료비, 노후비, 경비, 이자로 구분하였고 3자 물류, 위탁 물류의 경우 3자 물류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지불비, 매입 재비용, 자원순환 기본법, 3자 물류비 해서 운송비는 전체 물류비 중에서 6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비, 운송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계를 실시했고 물류비 중에서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장비는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약비는 물류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5%였고 물류정보관리비는 1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회사의 물류비 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내용입니다. 세목별, 영역별로 나타냈는데 매출액 대비 물류비의 비중이 6.08%를 차지하고 있고 자가 물류비 중에서는 노무비가 32.8%, 기능별로는 운송비, 보관비, 물류정보관리비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앞선 페이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역별로 보면은 판매 물류비가 49.2%, 조달 물류비가 42.0%로서 이 회사의 경우는 조달 물류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가냐 위탁이냐를 구분할 때는 위탁이 61.5%로서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물류를 수행하는 것보다 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매달 물류비를 집계하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정보화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할 때를 보면 영역별, 기능별, 세목별, 수업도별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사례 기업의 경우에는 관리하기 위해서 추적의 용이성으로 구분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기능별 접근 방법을 하는 특이한 예이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추적이 가능하냐, 관리하기 용이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먼저 직접 물류 활동이냐, 지원 물류 활동이냐로 구분하고 직접 물류 활동 중에서 수송비 중에서도 조달 또는 내수, 포장비도 내수냐 수출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고 개정 과목에서는 이 영역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회사의 시스템에 있는 코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서 집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례입니다. 아역비, 보관비, 수송비도 마찬가지로 직접이 물류활동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었고 지원활동 물류비는 비용으로 집계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손쉽게 줄이거나 관리의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고비용, 물류관리비, 인건비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물류비 산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물류비 자료의 인식, 물류비 집계 방법, 부서별 물류비 자료 집계, 사례 기업의 물류 현황을 통해서 물류비 산출하는 과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물류비의 산출은 매월 할 수도 있고 분기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하면은 물류비의 추이라든지 합리화하는 또는 혁신하는 부분을 찾는 것은 쉽지 않겠죠. 제조기업의 물류비 산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